안녕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채우는 네모난 조각, 네모난 게임 시선입니다. 지난 일부에 이어 플레이스테이션 홀리데이 세일 2부. 이번에도 놓치면 아쉬운 할인 게임들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입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월드를 넘나드는 턴제 RPG 신작이죠. 플레이어는 디지몬과 파트너가 되어 시간의 균열로 무너지는 세계의 비밀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디지몬 수집과 깊은 육성 시스템, 진화와 퇴화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디지몬을 만드는 구조이고, 전투는 상성과 전략이 중요한 턴제 방식입니다. 장점은 풍부한 디지몬과 스토리 중심의 전개, 반면 텍스트 비중이 높아 빠른 액션을 원한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디지몬 팬이나 육성형 JRPG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뉴욕을 무대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액션 게임이에요. 이번 작품에서는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플레이할 수 있고, 베놈과 크레이븐 같은 강력한 빌런들과 맞서게 됩니다. 웹 스윙과 웹 윙으로 이동이 더 빨라졌고, 전투는 콤보와 스킬 중심으로 한층 더 화려해졌습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이동감과 연출, 영화 같은 스토리 전개이며, 단점은 일부 반복적인 사이드 미션으로 아쉬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스파이더맨 팬이나 액션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한다면 절대 놓치기 힘든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2입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원작으로 한 대전 액션 게임이죠. 이번 작품은 무한열차 이후 스토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캐릭터와 전투를 담아냈고, 상영급 귀살대와 혈귀들이 대거 참전합니다. 전투는 간단한 조작에 화려한 연출이 특징인 1대1 액션 방식으로 필살기 연출은 거의 애니메이션 수준입니다. 장점은 원작 재현도와 화려한 비주얼이지만, 반면 대전 위주 구조라 콘텐츠 볼륨은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팬이라면 스토리와 연출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슈퍼로봇 대전 Y입니다. 여러 로봇 애니메이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뮬레이션 RPG인데요. 이번 작품은 기존 시리즈의 턴제 전투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참전 작품과 스토리 크로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전투는 유닛 배치와 사거리, 정신기 활용이 핵심인 전통적인 SRPG 방식이며, 연출은 컷신과 필살기로 슈퍼로봇 대전 특유의 맛을 살렸습니다. 장점은 팬서비스에 충실한 연출과 안정적인 시스템, 단점은 전투 템포가 느리고 신규 유저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로봇 애니 팬이나 턴제 전략 게임을 좋아한다면 여전히 믿고 즐길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번 게임은 하늘의 궤적 더 펄스트입니다. JRPG 명작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죠. 이 게임은 리벨 왕국을 배경으로 견습 유격사 에스텔과 요슈아의 성장과 모험을 그린 스토리 RPG입니다. 전투는 필드 이동 기반의 턴제 방식으로 마법과 스킬을 조합하는 전략성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천천히 쌓아 올리는 세계관과 인물 간의 관계 묘사와 대사 하나하나가 스토리의 깊이를 더합니다. 장점은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릭터 서사, 단점은 전개가 느리고 전투 연출이 소박하다는 점입니다. 스토리 중심 JRPG를 좋아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자유도 하나만큼은 압도적인 RPG인데요. 이 게임은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을 기반으로 기생체에 감염된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투는 지형과 환경, 행동 선택이 중요한 턴제 전략 방식으로 같은 상황도 플레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장점은 선택이 실제로 스토리와 세계를 바꾸는 자유도, 그리고 깊이 있는 캐릭터 서사이며, 단점은 진입 장벽이 높고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RPG를 원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볼 작품입니다. 2023년 고티 수상을 받은 게임으로 유명할 정도니 꼭 추천합니다. 이번 게임은 메탈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입니다. 원작 메탈기어 솔리드 3를 기반으로 냉전 시대 정글을 배경으로 네이키드 스네이크의 임무와 비극적인 선택을 그립니다. 잠입과 위장이 핵심인 플레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픽과 조작, 연출을 현 세대 기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명작으로 평가받는 스토리와 분위기, 그리고 강화된 몰입감이며, 단점은 전통적인 설계라 빠른 액션을 기대하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 스텔스 게임을 좋아하거나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팬이라면 이 작품 추천합니다. 이번 게임은 닌자 가이덴 4입니다. 닌자 가이덴 3 이후로 약 13년 만에 본편으로 등장한 후속작이죠. 닌자 가이덴 시리즈의 빠르고 정밀한 전투가 특징이고, 게다가
야쿠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추후에는 오리지널 캐릭터인 류하야부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닌가 가이덴 특유의 하드코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전투와 박진감 넘치는 챕터 구조로 기존 팬들은 물론 신규 플레이어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다소 평면적이고 보스와 적 캐릭터 연출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레벨 구성이 비슷해 보이는 구간이 많아 반복으로 느껴져 아쉽다는 평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닌자 가이덴 시리즈를 좋아하는 게이머와 하드코어 액션 좋아하는 게이머, 그리고 전략적 콤보와 기술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이번 게임은 그란 투리스모 7입니다. 이 게임은 실제 자동차와 서킷을 기반으로 한 레이싱 시뮬레이션으로 수집 튜닝 레이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정통 GT 시리즈 작품입니다. 수백 대의 실차와 정교한 물리 엔진, 날씨와 노면 변화까지 반영된 주행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장점은 압도적인 주행 감각과 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꼽히며, 단점은 온라인 중심 구조와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자동차와 레이싱을 좋아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미래 도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용병 V가 되어 불멸의 비밀을 쥔 칩과 함께 거대 기업과 범죄가 뒤엉킨 세계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투는 총기, 해킹, 근접 전투를 자유롭게 조합하는 방식이며 선택에 따라 스토리와 결말이 달라집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세계관과 몰입감,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 크게 개선된 완성도. 단점은 여전히 무거운 시스템과 초반 진입 장벽이라는데요. 그래도 여러 번의 패치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 RPG를 좋아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엘든링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가 만든 오픈월드 소울라이크 게임이죠. 이 게임은 축복이 사라진 틈새의 땅을 배경으로 플레이어가 엘든링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전투는 패턴 파악과 타이밍이 중요한 고난이도 액션 중심이며, 광대한 오픈월드에서 자유롭게 탐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세계관 설계와 탐험의 재미, 그리고 도전에서 오는 성취감. 단점은 난이도가 높아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도전적인 액션 RPG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세키로입니다. 전국시대 일본풍 세계를 배경으로 주군을 구하기 위한 시노비의 여정을 그립니다. 전투의 핵심은 회피보다 패링과 자세 붕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이도 액션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 설계와 클리어했을 때의 강한 성취감이며, 단점은 육성 선택지가 적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순수 실력 중심 액션을 원한다면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게임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소울라이크 분류의 작품입니다. 배경은 던파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슬레이어 계열의 조상격 인물인 카잔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펠로스 제국의 배신과 몰락, 복수를 주제로 한 서사로 플레이어는 카잔이 되어 그의 진실과 운명을 탐구하게 되죠. 정교하고 도전적인 전투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고, 스태미너가 존재하면서 회피, 막기, 카운터 요소를 활용해 보스 중심의 적을 쓰러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 무기와 스킬을 성장시키며 다양한 빌드 전략이 가능하죠. 타이밍과 반응 중심의 전투, 그리고 보스 패턴, 연출, 긴장감 있는 전투 설계가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일부 유저에게는 맵과 레벨 구조가 단조롭다는 의견과 단조로운 컨텐츠 반복 등의 비판도 있는 작품입니다. 보스 중심의 소울라이크를 좋아하고 던파 세계관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사일런트 힐2입니다. 2001년 명작 공포 게임을 현대 기술로 되살린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입니다. 이 작품은 죽은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계기로 안개에 가득 찬 사일런트 힐로 돌아온 제임스의 심리적 공포 여정을 다룹니다. 원작의 이야기와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픽, 사운드, 연출이 최신 기술로 강화되었고, 고정 시점에서 어깨 너머 카메라로 더 몰입감 있는 탐험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원작 분위기와 스토리를 충실히 살리면서 현대적인 시각과 사운드로 재구성한 점. 단점은 공포 중심이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심리적 긴장감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호러 팬과 고전 팬에게 반드시 추천할 만한 리메이크입니다. 이번 게임은 피해 거짓입니다. 피노키오 동화를 어둡게 재해석한 국산 소울라이크 액션 RPG입니다. 이 게임은 광기에 잠식된 도시 크라트를 배경으로 인형인 주인공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하며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전투는 패링과 타이밍이 중요한 고난이도 액션이며, 무기 조합과 리전암을 활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장점은 탄탄한 완성도와 독창적인 세계관, 그리고 소울라이크 장르에 잘 맞는 전투 설계. 단점은 난이도가 높아 입문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울라이크 팬과 보스 중심의 도전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번 게임은 피해 거짓 서곡입니다. 피해 거짓 본편 이전을 다루는 확장 스토리 DLC 버전입니다. 이 DLC는 광기가 시작되기 전에 크라트 도시를 배경으로 본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원인과 인물들의 과거를 조명합니다. 새로운 지역과 적, 그리고 보스 전투가 추가되며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전투 템포와 난이도 높은 패턴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본편 세계관을 확장하는 스토리와 더 정교해진 전투 경험이며, 단점은 본편을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이해와 재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피해 거짓을 재미있게 즐겼다면 서사는 물론 액션면에서도 꼭 경험해볼 만한 DLC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에 있는데요. 홀리데이 세일은 1월 21일까지 진행 예정이니 구매하지 못한 상품이 있으면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세요. 다음 영상은 마지막으로 홀리데이 세일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모난 게임 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